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오늘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천 유세에서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파란색 유세 점퍼를 입은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서울 강북 유세 때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파란색 점퍼를 입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이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 이재명 후보는 1번 후보, 민주당 후보임에도 민주당을 뒤로 숨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설등에서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걸 의식한 건지 아니면 호남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의 텃밭 호남이라서 그런지 파란색 점퍼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TK 지역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치켜 세웠던 이재명 후보가 전라도에 가서는 또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박정희 군사 정권, 폐악 이런 단어를 쓰면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지금 상당히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두 개의 여론조사, 심지어 지난주까지 1%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던 한국갤럽조사마저도 오차범위 바뀐 7%포인트로 크게 벌어지면서 윤석열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리서치뷰는 9%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리서치뷰 조사에서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30%대에 넘어섰다는 겁니다.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호남 득표율 목표를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광주의 복합 쇼핑몰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어쩌면 윤석열 후보는 역대 대통령 선거 보수정당의 후보로서 최대의 득표율을 올릴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나온 현실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 오늘 순천 유세에서 특유의 박정희 비판을 또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민주당 내부는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최근에 영입된 이낙연 전 대표가 SNS 자제령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들 마구마구 올려서 지금 무리를 빚는 게 한두 해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홍대 앞에서 자기 장남 이야기하다가 또 조그만 회사? 아무튼 이재명 후보가 지금 선대위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엊그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호남 가면 김대중, 영남 가면 박정희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재명 후보는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예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란색 점퍼를 입고 전남 순천에 나타났습니다. 순천에서 첫 번째 텃밭 다지기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호남 민주당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오늘 전남 순천 연항 패션 거리 유세에서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이 했던 가장 큰 폐악이 지역을 가른 것이다. 지역을 갈등시키고 지역주의의 큰 뿌리를 남긴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참 언제적 레퍼토리를 지금 써먹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게 1979년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입니다. 아무튼 참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TK 가서는 표 좀 얻으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떻게 훌륭한 분이고 이거 보면 선거 이제 대충 끝나갑니다. 지금 끝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퇴보가 아니라 진보했던 곳 호남이 민주당 뿌리이고 민주당이 곧 변화, 혁신, 진보 개혁의 중심 아니겠느냐. 호남을 진보의 성지로 규정한 뒤 민주주의가 활짝 핀 나라, 인권과 평등,
평화가 보장되는 김대중이 꿈꾸는 세상을 제가 반드시 완성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정희는 까고 김대중은 띄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니까 호남에서 표를 많이 얻겠죠.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먹힌 이유는 광주의 복합 쇼핑몰 이야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코스트코나 뭐 이 스타필드나 이런 게 왜 광주에는 없냐는 아주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청년들이 낸 아이디어 같은데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니 광주는 이런 거 필요 없고 자영업자들이 있으면 되지 뭐 왜 이러느냐 뭐 재래시장이 3개나 있다 큰 게 뭐 이렇게 그쪽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있는 광주의 젊은이들이 화가 좀 났답니다. 뭐 광주에 없는 게 한두 개가 아닌 모양입니다. 매일 민주화만 이야기하고 경제 뭐 이런 실용적인 거는 하나 듣고 김대중 센터 무슨 뭐 영암에 무슨 자동차 경기장 큰 돈을 써서 그런 것만 지었지 실제 광주 시민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본질적으로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민주당의 얼지를위원회 이 복합 쇼핑몰 이런 거 뭐 신세계 이런 거 올 때 반대했던 게 분명한데 자기들은 그런 거 안 했다고 또 부인했다가 또 논란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이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해준 게 뭐냐 민주당 매일 또 민주화 이야기합니다. 민주화는 그만 됐다. 이제 다 알거든. 우리 그러면 뭐 할 거냐. 자, GRDP 문제도 그렇습니다. 광주의 GRDP가 꼴찌라고 했는데 꼴찌는 아닙니다. 세종과 제주도가 밑에 있고 17개 중 15등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팩트체크 이거 꼴찌는 아니고 17등이 아니라 15등이다. 이 말을 듣는 광주 시민들은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지금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GRDP는 대구도 형편없습니다. 대구, 광주 어떻게 보면 각 정당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살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매일 이용만 당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 선거는 호남 민심이 크게 변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방금 발표된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지율이 33%를 찍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다른 지표들과 추세가 비슷하다. 오늘부로 호남 지지율 목표치를 25%에서 다시 30%로 상향 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조사는 리서치뷰입니다.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진행한 여론조사인데 이 다자간 대결에서는 윤석열 48, 이재명 39, 심상정 3, 안철수 7%였습니다. 이 9%포인트 윤석열이 이재명을 이겼습니다. 근데 48%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거의 50%에 근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별 지지율입니다. 윤석열이 33%입니다. 호남에서. 이재명은 56%입니다. 자, 물론 투표를 직접 하게 되면 이재명이 이것보다는 더 가져가겠죠.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30%대를 윤석열이 돌파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충격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호남 지지율 폭락한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뭐 여론조사들을 다 봐야겠지만 오늘 한국갤럽도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 조사보다 3배 올랐습니다. 6%에서 18%가 됐습니다. 물론 작은 거긴 하지만 이렇게 윤석열 오르고 이재명은 지는 겁니다. 민주당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